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및 결격 사유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집중적으로 중요합니다. 원래 매주 5문제씩 해야 8주면 40문제인데 이때까지 한 게 시험에 나오는 게 용어정의, 중개사물, 공인중개사 제도 3문제밖에 없어요. 반드시 나오는 거는. 근데 지금부터 시험에 많이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등록을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데 등록 절차, 즉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절차를 먼저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록 절차. 등록 절차라는 말은 개업 절차입니다. 등록을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니까 자격증만 취득했다고 곧바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등록을 해야 됩니다.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증은 받지만 다시 시군구에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해야 됩니다. 그 등록 절차를 보면 가장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따라서 시험에 출제되었는데 변호사 등 특정 계층은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도 개업할 수 있다. X입니다. 등록 안 됩니다. 무조건 자격증 취득해야 됩니다. 개인인 경우에는 자격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모든 사무소는 똑같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 내용은 다시 교과서로 보충하기로 하고 실무 교육을 받고 나면 이제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등록 신청은 등록관청에다가 등록을 신청합니다. 등록관청이란 주소지가 아닌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을 등록관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등록관청은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숫자 7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7일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드린 프린터.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및 통지를 해줍니다. 통지받았다고 곧바로 업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등록증을 교부해야 되고 등록증을 교부받고 나면은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 처분일로부터 업무 개시는 3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3개월 이내에 안 하려면은 휴업 신고해야 됩니다. 휴업 신고도 안 하고 3개월 이내에 업무를 개시 안 하면 무단으로 3월 초과해서 휴업한 것으로 보아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법제 30조에 보면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도 업무 개시 전에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업무 개시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 제5조 2항에 보면은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증을 교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등록증 교부받고 나서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을 하는 게 아니라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 설정을 사실상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인장 등록이라는 게 있는데 인장 등록, 중개 행위에 사용할 도장, 이 도장을 쓰겠습니다 하고 인장 등록을 하는데 인장 등록은 등록 신청하면서 해도 되고 소속 공인중개사 인장 등록의 경우에는 고용 신고하면서 해도 되고 업무 개시 전에만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법에는 역시 이것도 시행규칙 별지 6호 등록증 서식을 보면 이 등록증에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인장 등록을 한 도장을. 그래서 사실상 이것도 인장 등록도 등록증 교부받고 나서 업무 개시 전에 하면 된다. X입니다. 일부 강의하는 선생님들 보니까 업무 개시 전에만 인장 등록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인장 등록 안 해도 등록증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강의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가 등록을 7번 넘게 해봤습니다. 인장 등록 안 하면 중개사무소, 왜냐하면 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상 등록증 교부하기 전에 인장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개략적인 등록 절차인데 자, 그러면 다시 교과서를 보고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양가로 2번에 보면
중개업 등록의 성질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등록은 1인 1등록의 대인처분이다. 대물처분이 아니라 대인처분으로서 일신전속적으로서 상속, 양도, 대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자, 그러면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가령 건축주가 사망을 하더라도 건축주 변경 신고만 하면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상속이니. 그러나 만약 개업공개사가 부모가 사망하면 자식이 사망 신고하고 대신 중개업 할 수 없습니다. 대인적 사람을 보고 내준 등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건을 보고 내준 게 아니고. 일신전속적이라는 말은 한 사람 몸에만 전적으로 속해 있다 이 뜻입니다. 일신, 한 사람 몸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효력 요건이 아니고 적법 요건이다. 따라서 무등록업자가 중개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거래계약은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단지 처벌받을 뿐이라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무자격자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를 매수인 사이를 무등록자가 즉 무자격자가 무등록자가 매매계약을 중개를 했어요. 자격증도 취득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 매매계약은 유효합니다. 효력이 있습니다. 단지 이 무등록업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뿐이다. 효력 요건이 아니고 적법 요건이다. 우리 토지거래 허가는 허가 안 받으면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죠. 그건 효력 요건입니다. 그러나 등록은 적법 요건이기 때문에 처벌만 받고 효력은 있다. 동그라미 3번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상대적 금지가 해제되는 것이다.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는 걸 특허라고 하죠. 동그라미 4번 조금 전에 했지만 무등록업자의 중개행위 효력은 유효하다. 단지 처벌받을 뿐이다. 자, 그 다음에 등록신청 38페이지 2번에 양가로 1번 등록관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등록관청은 주소지가 아닌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요. 따라서 시장의 경우 가로 안에 보면 시장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장 해가지고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서귀포시장과 제주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의 경우 서귀포시장이 등록관청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가 아니면서 구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이를테면 동그라미 3번 이걸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천안, 용인, 포항, 성남, 부천, 안양, 수원, 고양, 안산, 전주, 청주, 창원 이런 곳은 구가 설치되어 있죠. 예컨대 수원이면 권성구, 영통구, 팔달구, 장안구 해서 4개 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령 예를 들면 수원에 4개 구가 있다면 등록관청은 수원시장이 아니고 이 수원시장이 아니라 영통구청장이 등록관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주소는 장안구에 있고 주소가 장안구에 있고 사무소가 영통구에 설치하려면 수원시고요. 등록관청은 영통구청장입니다. 주소지가 아닌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요. 만약에 대전 동구에 주소가 있고요. 유성구에 사무소 차려면 유성구청장이 등록관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 이때 시장은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시장입니다. 구가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이 등록관청입니다. 따라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은 시험에 만약에 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가 자치구죠. 그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수원이나 여기 밑에 있는 성남이나 거기 동그라미 3번에 있잖아요. 창원, 포항 이런 데에 있는 구는 비자치구라고 해요. 비자치구도 다 등록관청이다. 따라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은 이 38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3에 있는 천안, 용인, 포항, 성남, 부천시장 이런 사람들은
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등록관청도 아니고 지도감독관청도 아니다. 그럼 누가 구청장이 등록관청이라고요? 또한 신고관청도 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9페이지 양가로 2번 등록신청자입니다. 등록신청자는 맨 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인중개사 가로 안에 소속공개사를 제외한다. 밑줄 치시고요.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외국인도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서 자격증을 취득해 와도 우리나라에서 개업 못하죠? 만약에 베트남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자격 취득하면 개업할 수 있습니다. 자, 가로 안에 소속공개사를 제외한다. 이게 시험에 2번 출제됐습니다. 소속공개사란 자격증 취득해서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사람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법제 2조 5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어정에는. 자, 그러면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할 수 있다 없다? 개업할 수 없습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산업인력공단에 이의신청, 올해 이의신청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분들 12번 문제 하나만, A형, B형 다 12번이에요. 하나만 인정됐습니다. 1차는 전혀 인정되지 않았어요. 이의신청이. 뭐가 무슨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 맨 위에 가로 안에 소속공개사를 제외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 말이죠.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소속공개사를 제외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즉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개업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개업하려면 그만두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만두면 소속이 아니니까 소속공개사가 아니에요. 이미 만약 그만 안 두고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업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좋은 물건 빼돌려 가지고 직원으로 있으면서 좋은 물건 빼돌려 가서 자기 사무소에 가서 중개하고 이렇게 하면 상거래 질서를 문란케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이의신청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럼 개업할 사람은 자격증 따도 취직하면 안 되냐? 취직하면 소속공개사인데 소속공개사는 개업 안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질문을 올렸는데 그만두고 하라 이 말이에요. 그만두고 소속공개사를 취직했다가 개업하려면 그만두고 해야지. 그만도 안 두고 고용신고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개업을 하게 되면 그건 이중소속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이제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보니까 등록 신청자는 개별적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공동사무소의 경우 공동사무소의 대표자가 일괄하여 등록 신청할 수 있다 하면 X입니다. 공동사무소, 옛날에는 합동사무소라고 불렀는데요. 이런 걸 할 때에도 각각 개별적으로 등록 신청을 해야 된다. 일신전속적이니까 한 사람 몸에만 따라다니는 거니까 해석상 문제입니다. 법조문에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종별이 뭡니까?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종별, 종별이라는 말은 한자로 적으면 종류별 이 말입니다. 종별, 종류별, 종류별, 종류별이 개업공개사의 종류가 3가지가 있죠. 법인인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중개인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라고 나옵니다. 시험에 나온다면 나올 가능성이 좀 희박하고요. 그래서 편의상 너무 기니까 중개인이라고 불렀어요. 이분들은 옛날에 복덕방 하다가 자격증 없이 지금도 기득권을 가지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분들을 법부칙,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개업공개사 이렇게도 부릅니다. 중개인입니다. 이런 종별을 변경한다는 말은 종별을, 종류를 바꾼다는 얘기예요. 바꿀 때는 신규 등록을 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 중개인분들이 자격을 취득하여 동일등록관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로 계속해서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원칙 신규 등록, 예외 재교부 신청이라고요. 근데 이게 시험에 잘 안 나오는 이유가 현실적으로 중개인분들이 자격증을 따는 사례도 없을 뿐더러 또 중개인을 못 찾게 하려고 일부러 부칙으로 보냈다고 본문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출제인들이 이미 2006년도 부칙에 7638호 부칙이거든요. 법 바뀐 지 12년 전에 부칙이라고요. 그래서 시험에는 소위 중개인에 대해서는 잘 출제가 안 됩니다. 시험에 잘 출제되는 부분만 보시더라도 80점은 받아요. 다만 문제는 2차 과목은 과목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하나를 좀 못 봐도 거의 60점을 받기가 쉬워요. 1차는 근데 2과목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과목만 실수해버리면 평균 60점 받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1차가 훨씬 더 위험해요. 과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더 안정적이라고요. 평균 60점 받기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뭐냐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개사는 그 기간 중에 폐업을 하더라도 다시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업무정지 6개월 받았는데 업무 못하게 중지당했는데 또 그만두고 다른 데 가서 몰래 등록하는 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동그라미 4번은 뭐냐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임원 또는 사원이 어떤 자는 그만두더라도 다른 데 가서 개인 이름으로 개업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39페이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40페이지 제출 서류입니다. 양가로 3번. 제출 서류가 되겠는데요. 기억에 보니까 그 우리 프린트 내드린 거에 보면은 지금 2번에 있습니다. 암기사항 2번 제출 서류 암기사항 2번에 있습니다. 기억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입니다. 근데 올해 신설된 게 가로 안에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그럼 현실적으로는 실무교육 수료증도 제출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전부 이메일로 다 보내준다고요.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수료했으면 원칙적으로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사본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의 여권용 사진 프린트 내드린 거는 동그라미 2번이라고 돼 있죠. 2번에 다 정리되어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게 프린트 2장에 다 정리되어 있어요. 자, 여권용 사진인데요. 올해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전부 올 초까지만 해도 전부 다 올 6월 달에 바뀌었는데요. 올 6월 달까지는 뭐였냐면은 반명암판 사진이었습니다. 반명암판 사진은 3 곱하기 4cm고요. 여권용 사진은 3.5 곱하기 4.5cm입니다. 그리고 여권용 사진은 여자분들은 귀도 나와야 되고요. 이마도 나와야 되죠. 눈썹 이런 거 다 나와야 되죠. 뽀샵 하면 돼요? 안 돼요? 여권용 사진? 됩니다. 되기는 되는데 이제 외국 갈 때 엄청나게 고문받아요. 사진하고 얼굴하고 다르면 계속 그 외국에서 막 몸 수색하고 이런다고 다른 사람인지 헷갈려가지고 너무 다르게 하면 바람직하지 않죠. 실제 얼굴하고 비슷한 게 좋아요. 뽀샵 하면 안 된다 이런 법은 없어요. 자, 어쨌든 반명암판 사진에서 여권용 사진으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사무소를 확보했음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그게 임대차 계약서나 사용대차 계약서, 만약 자기 건물이라면 등기사항 증명서나 또는 건축물 대장 이런 것들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무소는 똑같습니다. 법인의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이전 전의 사무소, 이전 후의 사무소, 공동사무소 다 똑같습니다. 사무소 기준은 모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되고요. 다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축물은 가능하고요. 무허가 건축물 안 됩니다. 가설 건축물 안 됩니다. 미등기 건물 될 수도 있습니다.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이런 규정이 있지만 건축법 시행령 3조 5의 별표에 의하면 건축법에 의하면 바닥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1종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은 2종 근린생활시설, 500제곱미터 이상은 업무시설, 그 다음에 판매시설에서만 중개사무소가 가능합니다. 건축물 용도 분류에 의해서. 즉 아파트 같은 데서는 중개사무소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아파트에서 중개사무소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어요. 그렇지만 건축법에 위반되니까 사실상 안 된다. 건축법 용도 분류에 위반되니까.
자, 그 다음에 리얼이 뭐냐 하면은 프린트는 4번에 있습니다. 2번에 4번.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의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가번에 보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냐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동그라미 A번에 보니까 외국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정인이 공정한 신청인의 진술로서 제외공간공정법에 따라 그 국가에 주재한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서류, 또는 B번에 보니까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정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정인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확인서 밑줄 치시고요.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뒤에 상법 614조 규정에서 영업소 등기를 증명한 서류, 이건 중복으로 되어 있네요. 이거 삭제해야 되겠죠? 밑에 나번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중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상법 614조 규정에 의한 영업소 등기 증명한 서류는 그 밑에 나번에 또 있죠. 그래서 중복으로 되어 있네요. 그 위에 있는 거는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린트 암기사항 거기에 적어놨습니다. 그럼 이거 다 암기하지 못하더라도 외국인의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아포스티유 확인서 둘 중에 하나를 제출해야 된다.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할 필요 없다.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에는 직접 본적지 신원조회 등을 통해서 등록관청이 확인을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만 스스로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따라서 그 프린트 암기사항 2번에 보면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나 건축물 내장이나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는다. 자격증 제출 안 하고 우리 교과서 40페이지 밑에서 10번째 줄에 동그라미 2번을 보면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개설 등록을 하려는 자,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의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 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와 건축물 내장을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건축물 내장이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나 자격증 사본은 그래서 제출하지 않는다고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한다고요. 좀 전 시간에 했잖아요. 자격증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제출할 필요 없다고. 전산으로 다 확인이 가능하니까. 지금 암기사항 2번에 나와 있습니다. 암기사항 2번 서류. 자, 그 다음에 등록 신청 수수료입니다. 등록 신청 수수료는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된다. 수수료라는 거 암기사항 52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암기사항 52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는데요. 그러면 가령 예를 들면 주소는 수원시 장안구에 있고요. 수원시 영통구에 사무소 차리려면은 이런 경우에는 수원시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영통구청장에게 등록 신청해야 됩니다. 즉 비자치구의 경우에는 조례가 없어요. 뭐 대전의 유성구의 경우는 조례가 있어요. 자치구니까. 근데 수원에 있는 거 성남시 분당구, 고양시 일산 동구 이런 경우는 부천시 소사구, 원미구 이런 데는 조례가 없다고요. 비자치구니까 자치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수원시 영통구에 사무소 차리려면 수원시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고 영통구청장에게 등록해야 된다. 이 표현이 맞는 말이라고요. 영통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된다. X라고요. 왜냐하면 영통구는 조례 자체가 없다. 비자치구니까 자치권이 없어요. 조례 재정권도 없습니다. 예산 편성권도 없습니다. 지자체는 당의 지자체인데 그 시군구 조례입니다. 시군구 조례. 자, 등록 기준입니다. 등록 기준인데 등록 기준이 공인중개사의 등록 기준은 이 두 가지예요. 공인중개사 등록 기준은 두 가지. 그래서 시험에 이건 잘 안 나옵니다. 공인중개사의 등록 기준은. 따라서 법인의 등록 기준이 잘 나온다고요. 공인중개사 개인 등록 기준보다.
이 사무소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모든 사무소 똑같다고 했어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야 한다. 가설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안 된다. 그러나 미등기 건물은 가능할 수도 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건축물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된다. 면적 제한은 없다. 그러나 건축법에 의하면 사실상 1종 건생, 2종 건생, 업무시설 또는 판매시설에서만 가능하다. 아파트에서는 불가능하다. 건축법에 비하면 바닥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금융업소, 중개사무소가 1종 근린생활시설로 바뀌었어요. 올해부터. 그래서 이제 1종 건생에도 중개사무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이 41페이지 지금 맨 밑에 동그라미 니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거보다 이제 중요한 게 42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2번 법인이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3개 하시고요. 이게 출제될 확률 95% 이상입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이고 우리 프린트에는 암기사항 3번에 있습니다. 암기사항 3번. 이게 중요하다고요. 특히 암기사항 3번에 보면 법인의 등록 기준 이게 중요합니다. 자, 법인의 등록 기준 중요하다. 법인의 등록 기준인데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왜 중요하냐면 이게 사실 5개니까 오지선당 4개가 좋다는 이야기예요. 법인의 등록 기준인데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의 경우에는 이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수법인은 분사무소 책임자 요건을 적용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 법인의 등록 기준을 보면은 첫 번째 보면 동그라미 1번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얼마요?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입니다. 5천만 원 이상.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합니다. 가로 안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하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도 법인으로 합니다. 법인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출제됐던 걸 보면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 X입니다. 상법상 회사는 주식회사 한명 합자,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이렇게 있습니다. 5개가 있습니다.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반드시 주식회사이어야만 한다. X. 또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 원인 경우에도 등록할 수 있다. 그거는 맞죠? 근데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X. 상법상 회사이면 된다. 자본금 2억 원 이상 X입니다. 보정 설정 금액은 2억 원 이상인데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법 14조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그래서 시험에는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X로 출제됐습니다. 중개업 외에도 법 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겸업할 수 있는 게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는 겸업할 수 있습니다. 이삿짐센터 할선, 도배업체 할선, 경공매 매수신청 대리, 주택상가 분양대행,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컨설팅하는 것, 개발에 관한 상담, 주택, 상가, 임대관리 등 부동산 관리 대행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돈 안 되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하면 X입니다. 중개업 외에도 6가지는 겸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됐고,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 42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대표자를 제외한, 포함이라고 돼 있어요? 제외한 임원 또는
임원 또는 사원 3분의 1 이상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그래서 이 3분의 1이라는 표현도 우리 프린트 내드린 거 맨 마지막이 56번인가요? 맨 마지막 56번 맞아요? 56번 밑에 보니까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자, 이런 규정들은 처음에 도입된 취지는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여야 된다. 이 말은 외국 대형 법인의 우리나라 진출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즉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이 있다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외국인이 우리나라 자격을 취득한 사례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외국 법인이 들어오면 자기 나라 사람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 불가능하다고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니까. 그 다음에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합니다. 대표자를 제외한다. 아까 우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하였죠. 여기는 제외하고 임원 또는 사원이라고 했는데 주식회사는 임원이고요. 한 명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입니다. 따라서 이 사원은 임원 밑에 근무하는 평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임원하고 동격이라고요.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 상법에는 자본금 10억 미만이면 이사 1인으로도 주식회사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반드시 임원이 2명 이상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만 대표자 혼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2명은 돼야 된다. 그럼 대표자가 2명이면 공인중개사는 최소한 몇 명 이상이 돼야 됩니까? 대표이사 공인중개사여야 되고 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되잖아요. 그럼 2명의 임원이 있다면 공인중개사는 몇 명 이상이면 된다? 둘 다 공인중개사여야 되죠. 대표자 공인중개사여야 되고 나머지 한 명도 3분의 1이 공인중개사여야 되는데 사람 대가리 쪼개고 배를 자르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한 명 다 공인중개사여야 되죠. 그래서 결국은 둘 다 공인중개사여야 됩니다. 최소한 그래서 법인 설립하려면 자격증 있는 사람 2명은 돼야 된다고요. 2명이면 둘 다 임원이어야 되겠죠. 당연히. 가령 임원이 10명이 있는데 이게 계산하는 게 시험에 출제됐어요. 과거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10명이 있다면 대표이사 1명 공인중개사 나머지 9명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니까 3명 대표이사 1명 하면 4명만 돼도 되겠죠. 임원이 총 10명이라면 3분의 1, 2분의 1, 5분의 1, 10분의 1 프린트 56번 맨 마지막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대표자를 포함한 모든 임원 또는 사원이 되겠죠. 임원이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한 명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입니다. 전원 및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을 것.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합니다. 이 법인의 등록 기준이. 이 옛날에는 전원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없어도 사실은 아무 말이 없으면 전원입니다. 근데 지금은 모든, 전원 이런 말이 들어갔어요. 그 자격증이 있든 없든 모두 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임원이 다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시험에 3분의 1 이상만 실무교육을 받으면 된다. 자격증 있는 임원만 실무교육 받으면 된다. 다 X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사무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사무소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5가지가 등록 기준이 되겠습니다. 양가로 2번 법인의 등록 기준이 중요하다. 다만 이 법인의 등록 기준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의 경우에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말이 어디 있어요? 41페이지 맨 위에서 5번째 줄에 보면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41페이지 맨 위에서 5번째 줄에 있죠.
자, 그 다음에 42페이지 양가로 3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인데요. 이건 시험엔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책에 그 1번에 지역농업협동조합, 니은의 농업협동조합 중앙에, 그 다음에 디귿의 신탁업자, 그 다음에 리얼의 산업단지관리기관, 미음의 지역산림조합, 비업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이런 게 특수법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인들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중개업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시험에는 나올 확률이 희박하다. 다만 이런 특수법인들은 우리 등록 기준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자격증이 없어도 중개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특수법인은 옛날에 시골에서 지역농협, 옛날 단위농협이죠. 이런 분들은 그 시골의 논밭 조합원들 대상으로 중개해 줄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지역농협에 전화해가지고 중개업 합니까? 이렇게 전화했더니만 복덕방 아닙니다 하고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른다는 이야기 하고 있는 줄을. 그래서 시험에도 잘 안 나온다. 자, 그 다음에 43페이지 동그라미 2번 등록 여부인데요.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데 특수법인 중에서 지역농협, 지역산림조합, 산업단지관리기관은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그 특별법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에는 그 특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공인중개사법을 적용함으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신탁업자의 경우에는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없어도 등록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무조건 자격증 안 따고는 개업할 수 없다고 했는데 개인의 경우, 특수법인의 경우는 자격증 없어도 등록할 수 있는 예외가 있기는 하다. 양가로 4번 등록의 기속재량입니다. 자유재량이 아니고 기속재량이다. 이 말은 동그라미 1번부터 4번에 해당되지 않는 한 무조건 등록해 줘야 된다. 동그라미 1번이 뭐냐면 공인중개사나 법인이 아닌 경우 자격증도 안 따고 등록 신청하는 경우는 안 해주겠죠. 그 다음에 2번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가령 예를 들어서 교도소에서 석방되자마자 바로 개업 신청하면 안 됩니다. 3년 지나야 됩니다. 3번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서 사무소가 건축물 내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되는데 불법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이런 데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가령 제가 등록을 해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 재산세과에 갔다 오세요 이러더라고. 등록 신청하러 가니까. 왜요 하니까 일단 그거 가보세요 하더라고. 가니까 재산세 안 냈네요 이러더라고요. 재산세 안 내면 개업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안 해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은 한 무조건 해줘야 된다. 이걸 기속재량, 기속재량의 반대말은 자유재량이에요. 재량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공무원이 자유재량이 아니고 기속재량입니다. 우리 건축법상 건축허가도 사실상 기속재량이죠. 허가 요건에 맞으면 허가 내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등록 기준에 적합하면 반드시 등록을 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44페이지 위에 등록 절차 그림이 있습니다. 칠판에 적어놓은 저기 그림이고요. 자, 양가로 1번에 보면 등록 처분 통지는 며칠 이내에 한다? 7일 이내에 한다. 이 그림 다 적어놨잖아요. 이게 7일 이내에 7일 이내입니다.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통지를 하고 등록증 교부는 이 등록증 교부는 지체 없이 합니다. 지체 없이 등록증은 교부합니다.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한다. 그러나 등록 처분 통지는 7일 이내에 합니다. 왜 7일이 걸리냐 하면은 7일 이내에 제가 등록을 신청해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거의 한 5일 정도 만에 등록 통지가 오더라고요. 이 7일 이내라고 한 이유는 본적지에 신원조회하고 협회 전산망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이런 걸 조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럼 현실적으로 이게 본적지 신원조회 할 때 문서로 할까요? 아니면 전화해 가지고 물어볼까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화로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5일 정도 만에 오는데 문서 왔다 갔다 하면 5일 만에 안 될 수도 있겠죠. 결제 올리는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전화를 하는데 그분들을 보니까 송화자, 수화자, 담당 지책 적고 전화번호 적고 몇 년 몇 월 몇 시 몇 분부터 몇 분까지
어느 그 면사무소에서 누구로부터 확인하였음 이렇게 기한 용지에 적어가지고 결제 다 올려요. 만약에 그게 나중에 그 상대 그 본적지에서 잘못 알려줬다면 잘못 알려준 사람도 책임 있겠죠. 그런 식으로 근거는 다 남긴다고요. 따라서 여러분들도 현업에서 만약에 계약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할 때는 꼭 만약에 대리인이 왔으면 본인하고 전화해서 몇 년 몇 월 며칠 본인 누구와 대리권 수여 사실을 확인하였음 전화번호 적고 몇 분까지 통화했음 이런 기록을 남겨놓으면 나중에 훨씬 유리하겠죠.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물을 다 한 것으로 돼요. 저도 지금 며칠 전에 저기 평택의 지제 센토피아라고 조합 아파트를 하나 팔았는데 그 개업공개사가 똑똑하더라고요. 그 이제 제 딸 이름으로 돼 있어가지고 파니까 개업공개사 가는 소리가 제가 떼갔거든요. 대리인이 부동산 매도용 이렇게 인감증명 뗄 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거 떼야 법무사들이 받아줍니다. 이건 대리인이 뗀 거는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법에 안 된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개업공개사 입장에서 보면 그 대리인이 뗀 인감증명 오른쪽 메뉴에 보면 대리인이 뗐다, 본인이 뗐다 체크를 하도록 돼 있어요. 본인이 뗐다면 최소한 표현 대리는 인정이 되잖아요. 그럼 본인이 책임지는데 만약에 제가 대리인이 떼는데 제 딸이 대리권 준 적 없다 이렇게 하면 제가 공문서 위조 등으로 처벌받고 그러면은 딸은 자기가 결백한 걸 주장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를 고소해버리면 저 도장 훔쳐가지고 가서 몰래 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뗐으면 그런 소리 못하겠죠. 그 똑똑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본인이 뗀 거 다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요. 여러분들도 현업에서 미리 말해라고 떼가지고 와서 그러면 짜증나잖아요. 미리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은 본인이 뗀 것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라고. 떼오기 전에 매도용 인감증명은 매수인 인적사항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미리 떼놓을 수는 없죠. 유효기간은 3개월이죠. 부동산 매도용은. 자, 그래서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통지해 주고요.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보면 개업공개사의 종류 등록을 하는 것은 법인하고 공인회사인 개업공개사 두 개밖에 없어요. 즉 중개인은 신규 등록은 안 되고 기득권만 인정되는 거죠. 옛날에 하던 분만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은 현장 방문 등을 통해서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현장 방문은 거의 잘 안 하더라고요. 그냥 건축물 내장만 보고 등록 처분 통지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이 등록 신청만 하고 아직 등록 처분이 있기 전에 이때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입니다. 무등록업자입니다. 그러나 등록 처분 통지를 받고 이때 중개업을 하면 비록 등록증 교부받지 않고 하면 개시 의무 위반으로 100만 원 과태료, 보정 설정을 안 했다면 임의적 취소, 인장 등록을 안 했다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지언정 등록 처분 통지받고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업자는 아니라고요. 왜? 등록을 하는 순간, 등록 처분을 하는 순간 개업공개사가 되기 때문에 등록 처분이 있기 전에 이때 신청해놓고 사실 등록 신청할 때는 이미 사무소 다 확보되어 있잖아요. 간판까지 다 달아놨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원래 간판 달면 안 되지만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거의 중개업 많이 해요. 현실적으로 등록 통지 오기 전에. 이론적으로 보면 그 무등록이라고요. 등록 처분이 되었을 때 개업공개사가 되니까 등록 처분이 있기 전에 미리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처분 통지 받고 나서 등록증 교부받기 전에 중개업해도 무등록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45페이지 메뉴의 양가로 1번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등록증 교부대장에 기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분실이 하거나 또는 중개인이 자기 취득해서 동일 등록관 청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로 계속해서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교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규 등록이 아니고. 동그라미 3번 자격증이나 등록증 모두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속일 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현실적으로. 양가로 3번 다음 달 10일까지 이 6가지 사항을
협회에 통보해야 됩니다. 우리 암기사항 25번에 보면 있습니다. 암기사항 25번. 암기사항 25번에 보니까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는 거 6가지 있죠? 지금 우리 교재 45페이지 맨 밑에 박스에 있습니다. 등록증을 교부한 때,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받은 때, 사무소 이전 신고 받은 때, 휴폐업 신고 받은 때, 고용 신고나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받은 때,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한 때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된다. 암기사항 25번에 나와 있죠? 암기해야 됩니다. 10일 이내가 아니라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46페이지 업무 개시입니다. 업무 개시는 3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안 하면 휴업 신고해야 됩니다. 휴업 신고도 안 하고 3월 초과 해서 업무 개시 안 하면 3월 초과 무단 휴업한 것으로 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6월 초과 무단으로 휴업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개시 계속 안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가로 5번 등록의 효력 상실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개인 사망, 동그라미 2번 법인 해산, 동그라미 3번 등록 취소, 4번 폐업 신고입니다. 동그라미 3번 등록 취소 밑줄 치시면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해서 곧바로 무등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효력이 상실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다고 해서 파산 선고받고 중개업을 해도 곧바로 무등록이 아닙니다. 등록을 취소해야 비로소 등록 효력이 상실된다고요. 만약에 개업공개사가 교도소 복역 중 등록 취소되기 전에 탈옥을 해서 중개업을 했다 하더라도 등록 취소되기 전에 탈옥을 했다면 무등록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등록 취소 안 돼도 등록 효력 상실되는 건 오직 사망, 해산 2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등록을 취소해야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다. 자, 여기까지 하고 46페이지 6번 이중 등록의 금지 등부터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